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인사드리는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연희, 진희 이렇게 유현진과 주식 코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치솟던 유가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차 평화 협상을 갖기로 결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오후장 들어 중화권 증시도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조금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낙폭 과대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뿐 아니라 성장주들까지 함께 올라왔고요. 정책 테마 안에서는 건자재나 중소형 건설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이나마 안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내일 FOMC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종목들을 시장에서 공략해봐야 할지 잠시 후 톡톡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잘난 주식들부터 저 현희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핫했던 잘난 주식인데 최근 또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장밋빛 미래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LG이노텍에 이은 다음 잘주는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BH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NH투자증권은 실적과 성장성 고려했을 때 지금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BH의 행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또 대원제약입니다. 풍성한 성장 스토리. 종합감기약 콜대원의 수요 급증으로 일반 의약품 성장 가속화에 대란 기대도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로 화답을 했는데요. 자회사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풍성한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쌍용 C&E입니다. 건설 필수템, 건설 현장에서 필수템 바로 시멘트죠. 새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 시멘트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쌍용 C&E도 최근 주가 상단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변화가 시작된다. 각종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카카오가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10만 원대에서 좀 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이 기관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의 마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 같은데요. 새 수장을 만나게 되는 카카오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LG이노텍, BH, 대원제약, 쌍용 C&E, 카카오 짚어봤는데요. 이제 주코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으로 선정된 잘난 주식 톡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 종목톡 잘난 주식 5종목부터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코치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일교 대표님은 한번 이제 인사로 나와주셨고 김선영 대표님은 처음이신데 네. 저희 미주 여러분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까지 진출하게 됐네요. 일단 항상 이제 오늘도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를 위해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봄을 알리듯이 또 핑크색 셔츠를 또 산뜻하게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잘주인 LG이노텍부터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 6% 정도 올랐고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김성윤 대표님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네, 왜 이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전체 컨셉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사실 이제 작년 하면은 정말 핫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LG이노텍이 저는 이제 거의 핫함의 단독 선두 주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그렇게 핫했는데 오히려 저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들 밀리는 분위기인데 생각보다 안 밀렸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기업이 아직도 주가에 힘은 좀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LG이노텍을 준비해봤습니다. LG이노텍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애플카 이슈도 있고 작년에 잘 갔던 거는 메타버스 때문에 잘 갔고 오늘 기판주들이 상승하면서 또 상당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또한 뭐 아이폰 관련주로 당연히 애플카, 애플 관련해서 또 LG이노텍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강점으로 보는 건 어떤 점일까요? 강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최근에는 이제 애플카 관련으로 좀 엮인 부분도 있고요. 일단 카메라를 하면서 애플 하면 또 이제 아이폰도 엮이고 있고 정말 다양한 어떤 테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테마에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때문에 작년에 좀 핫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일단 메타버스 업종만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메타가 먼저 나서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무르익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사실 메타버스는 카메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엮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계속 아이폰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아이폰 신형이 또 나오면서 이제 보면은 아이폰이든 아니면 갤럭시든지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발전하게 되면은 용량이 커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성능을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고성능 카메라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질 수 있는데 LG노텍 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율주행하게 되면 당연히 또 카메라가 중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이쪽으로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할 때 사실 전 제일 중요한 이유 중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가지 테마에 너무 집중돼 있고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그 이슈가 핫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애플카 그리고 아이폰 모든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한 번씩만 움직여주게 되면은 그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작년에 오히려 대장을 했었는데 괜히 대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에는 보통 카메라가 3개에서 4구 정도 들어가면은 자동차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판매에서 가격도 5배 정도 높아 보이는데 일단 전장 카메라 부분에서 좀 좋게 봐주셨어요. 네. 근데 경쟁사로서 뭐 MC넥스도 있고 세코닉스도 있고 네. 다른 업체들 많은데 네.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그럼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애플이라는 기업에게 먼저 선택을 받았죠. 이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애플이나 아니면 해외 기업들, 특히 뭐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나 모든 그런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웬만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품들 잘 안 맡겨요. 특히 독일 기업들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게 굉장히 거기 깐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깐깐한 기업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기업들도 괜찮은데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투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이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인정을 받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이제 또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그 기업이 또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기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처음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기업보다는 이미 우리의 관계사기 때문에 또 맡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른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LG노텍이 그래도 여전히 강자는 강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이 지금 회사의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같은 경우도 애플카에 대한 이 실적엔 기대감이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차지하는 게 전장 부품이 한 10% 정도 네. 이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애플카는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LG이노텍을 조금 매출 비중을 좀 줄인다던가 뭐 네. 이런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LG이노텍이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좀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데 불구하고 애플이랑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기업에게 많이 좀 제품을 공급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애플에 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몰빵이 되어 있는 네, 좀 느낌이 귀속되어 강해가지고. 있는 네,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애플이랑 기업이 마음을 틀어버리게 되면 그 매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LG노텍도 이쪽을 더 비중을 높이고 싶어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다변화를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애플이 우리를 인정했으니까 좀 다른 기업들이 어필하기도 좀 편한 그런 느낌인데 애플은 오히려 자기들에게만 공급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이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입장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이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너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작년에 대장이었던 만큼 이제 이번에도 이제 대장의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저희가 LG이노텍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도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난 고점 자리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난 고점이 네. 45만 원.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역대 좀 최고가가 39만 원 정도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난번 고점 자리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LG이노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적인 이슈죠. 내부적인 이슈는 전혀 문제가 없고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든지 미국 기업이든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밀려버리고 뭐 MSCI 리밸런싱이든지 정말 많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억울하게 밀린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럴 때 오히려 정말 핵심 사업을 잘하고 있고 매출 잘 만들어냈고 있고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렵지만 지금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중장기로 한 45만 원 선까지 봐주셨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전망돼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아이폰, 애플카 관련주로도 엮을 수 있는 LG이노텍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잘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연이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카카오가. 근데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카카오 어떤 부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선정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근데 일단 잘난 주식은 맞습니까? 네, 카카오가? 맞나요? 잘난 주식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속 분석에 대한 매력은 있죠. 어차피 지금 장세가 데드캡 또 어려운 말씀 안 되나? 데드캣 그렇게 바운스. 아시네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굴적 너무 반등. 정말 잠깐 너무 올라오네. 이렇게 그 술이 많이 올라오셔서 웬만한 거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드캣 바운스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딱 최적화된 형태죠.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완화될 것이다. 원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찐반등은 안 나올 거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데드캣 바운스에 그칠 것이다? 카카오 안 수인적인 하겠습니다. 관점.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 카카오가 작년하고 올해 자회사를 너무나 많이 상장했죠. 그 맞아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런 식으로 가면 당당 CEO는 얼마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저는 제일 걸리긴 합니다. 예. 또 근데 지금 껍데기만 남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또 상장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상장은 네. 계속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적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보면 분할 상장이 정말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얼마나 마음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뭔가 아팠습니까? 화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네. 시장을 아주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 누르고 있죠. 그렇죠. 또. 1월 달 네. 그때 망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카카오는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할 상장하면 안 돼요. 찢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찢어가지고 정말 가치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데스켓 바운스, 그러니까 이제 반등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거 이상 말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수급이 받쳐주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안 한다. 이게 가장 정답이죠. 그러니까 저도 안 한다. 그 혹시 카카오 우리 셋 중에 하실 분 있나요? 근데 지금 저는 갖고 있다. 할게요. 패스? 저는 아.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플랫폼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많으면서 이제 윤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주주분들을 달래주나 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계속 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네이버가 낫지 않나라는 전문가 시각이 많던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자회사 네. 상장과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쪽을 택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확대를 해야 중요해요.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욘드 코리아라고 해서 이거에 굉장히 이제 쟁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로 가야 하는 플랫폼인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카카오가 글로벌, 글쎄요. 지금 저 딱 이제 생각해봤을 때 들어오는 건 없네요. 카카오가 네이버는 글로벌. 어떻습니까? 그럼? 네이버는 오히려 카카오보다 좀 더 나은 느낌인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글로벌을 진출한다 했을 때 뭐 해외 상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지만 뭐 당장 불가능하겠지만 여러 개를 봤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를 만일 해외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회사를 어떻게 진출할지 참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오는 29일에 이제 주총이 열리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뭔가 좀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CEO가 또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좀 들어보니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을 통해서 웹툰으로 그래도 좀 글로벌 시장을 네. 공략을 했잖아요. 인기가 많대요, 꽤.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웹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지 않겠는가 하는 썰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미주님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노코멘트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서도 또 카카오 주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또 맞아요. 분할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물려줄 주식으로 계속 모아갔던 맞아요. 주식인데 맞아요. 지금 물려있는 우리 모두가 그 데드캣 바운스 외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뭐라도 있다. 보시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근데 왜 카카오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카카오 자회사들 중에서 분할했을 때 괜찮은 기업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분할한 가운데 분할하기 전에는 카카오라는 단일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면 카카오를 분할하고 나서 네. 자회사들 중에 똘똘한 회사들 그럼 많아요. 어떤 게 어떤 거 좋을까요? 꼽으세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뭐 여러 뱅크는 가지 좀 있죠. 이따가 뱅크는. 게임스도 나름 네.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이고요. 게임즈. 예. 게임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웹툰 얘기도 했지만 카카오를 좀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이왕이면 같은 플랫폼이면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분할된, 그러니까 상장된 자회사들 중에 똘똘한 쪽으로 가는 게 이제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자회사 중에서는 게임즈. 그거 말고도 있는데 뭐 네.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건 다음 기회에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두 분 공통된 의견이 반등 정도의 수익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녀들의 종목 콕, 종목 톡, 지니의 리포트 콕으로 잘주 종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발표한 따끈한 리포트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63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컨센서스를 15% 상회한 수치입니다. 아이폰 14, 15 카메라의 고사양화 추세에 힘입어서 2년간 두 자릿수 판가 인상이 전망되고 있고요. 애플카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부품 출하 확대에 힘입어 구조적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 설명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0만 원을 제시했네요. 계속해서 대원제약입니다. OTC 역량 증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반영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OTC,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종합감기약 콜대원이 약국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콜대원이 정부의 코로나 치료제 키트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요. 약국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올해 1분기에만 연간 매출이었던 70억 원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기업 가치 증가 부분이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4,000원 제시했습니다. 지니의 리포트 콕, 오늘 잘주로 선정된 LG 이노텍 대원제약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조혜교 주식 코치님이 잘주로 쌍용 ENC 가져오셨는데요.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일구 대표님의 쌍용 CNC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CN이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그래도 움직였죠.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특히 건자재 쪽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줄 알았는데 쌍용 CN이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한 것 같던데. 무거워요. 네. 무거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얘기할 때는 연관을 해서 다 짚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식을 하게 되면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근데 아까 LG노텍 얘기할 때 하나 이렇게 불안한 이슈를 얘기했잖아요. 네. 거래처를 바꾸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가 있는 거래소는 안 바꾸죠. 왜냐하면 이 잘못 바꿨다가 공급망이 안 되면 그렇죠. 큰일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혹시라도 애플이 거래선을 바꾸면 어떡할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애플이 갑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LG이노텍을 여기서 산다면 외국 주식은 뭘 사야 됩니까? 당연히 애플을 사야 되죠. 그렇게 연관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LG이노텍이 좋다 그러면 애플도 당연히 좋다 이렇게 해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같이 해지 포트폴리오를 개념으로. 해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훨씬 좋죠.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리고요. 아까 제가 쌍용CN이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멘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로당 주식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아우, 저 무거운 주식 왜 갖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부터 시멘트 주식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걸 제가 좀 재밌게, 좀 쉽게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갑자기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쉬고 왔더니 왜 이렇게 딱딱해졌죠? 이거 확 굉장히 딱딱해졌는데. 네,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근데 그 시멘트를 우리가 볼 때 그 내부의 어떤 변화도 해야 되지만 일단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가 공급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럼 공급 정책 하면서 근자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뭐 납품단가 연동제도 공약을 그것도 했잖아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다 챙겨보자. 그러면 일단 건설했을 때 신규 택지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해요. 네네. 그러면 옛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땅을 사서 그냥 팔아먹으면 되니까 중소형 건설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면 만약에 조합이라면 어떤 건설사를 하겠어요? 대형 건설사 하겠죠. 근데 큰 거야 대형 건설사 하겠죠. 근데 대형 건설사의 마켓 셰어가요.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50, 60 다 넘어가잖아요. 하이닉스 합은. 근데 대형 건설사 여기 마켓 많이 셰어가 나눠갔나요? 20%밖에 안 돼요. 여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 쪽은 대형 건설사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근자재는 아까 말씀 이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니까 근자재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멘트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놓쳐야 되는 건 하나 더 있는데 시멘트 제가 얘기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통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겠어요? 자재? 폐. 폐, 예. 그러니까 쓰레기. 그런 거 나오는 폐기물. 거 폐기물 수거업체들 가야 되죠. 그렇죠. 자회사 폐기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 네. 시멘트 업종, 건자재 업종, 폐기물 업체. 폐기물까지. 요게 이제 얘네들까지 같이 이번 이렇게 그 공급 정책의 수혜주인 수혜주다.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멘트를 갖고 온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리가 이제 한쪽에 탁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멘트 중에서는 옛날에 막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막 내고 이러면 그쵸. ESG 안 된다고 막 또 철퇴 날릴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ESG를 하고 있는 회사가 뭐가 되냐라고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ESG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보니까 쌍용CN,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멘트는 세 개를 봐야 되는 예. 거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ESG 안 하면 이산화탄소 많이 내는 형태에서는 퇴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ESG 어떻게 하는데 옛날에 무연탄 때다가 이게 폐플라스틱을 가져갖고 막 이렇게 떼면서 연료를 떼면서 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폐플라스틱이 중국에도 안 받아요. 네. 그럼 그거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돈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근데 쌍용CN이 자회사에 그거 갖고 오는 회사 있어요. 네, 네. 그린 에코솔루션. 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년 7월 달에 시멘트 가격 한번 인상했는데 지금 인상을 또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줘요, 건설사가. 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인상한다, 18%곧 인상 예정이다, 뭐 이런 그 예정이라고 이슈니까. 얘기만 하는 거지. 예정만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걸 해주겠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유연탄 되면- 가격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갑의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시멘트는 얼 입장인데 왜냐하면 시멘트는 건설사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해달라고 얘기 못해요. 레미콘 회사에 인상 얘기를 해서 레미콘 회사에서 또 위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쌍용CN에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실제로 줄었더라고요. 이 유연탄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네. 무연탄이 쌀 때 엄청나게 가져와서 재고를 쌓아뒀는데. 재고를 쌓아두고 막 올라갈 때 시멘트 가격 올려놓고 막 무연탄 막 해서 막 이렇게 먼저 올라가 보니까 영업이익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쌍용CN은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럼 당장 마진 감소는 좀 불가피하겠네요? 근데 별로 마진 감소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그 폐플라스틱을 갖고 코스트를 가는 게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섹시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산표시멘트 하면 되고 근데 안정적으로 가고 싶을 때는 나는 좀 돈이 많은데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쌍용CN이 쌍용CN이.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자문사나 이렇게 운영사들이 네. 이 시멘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주 권리 이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형태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딱 3개 얘기했습니다. 좀 섹시한 종목은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그다음에 쌍용CN이는 안정적인 종목. 왜냐하면 삼표시멘트하고 한일시멘트는 둘 다 ESG를 얘기를 했고 다른 시멘트 회사는 아직 그걸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쌍용CN은 그 폐플라스틱을 자회사가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일시멘트와 삼표시멘트 그리고 쌍용CN이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으로는 한일시멘트 꼽아주셨고 쌍용EN이는 조금 하방을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멘트 그럼 가격 전략 이 종목은 얼마 정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5년 보고 가시면 5년이요? 그러니까 정말 엉덩이가 무겁네요. 보세요. 너무- 5년 보고 가시면 네. 끝까지 들으셔야죠. 5년 보고 가시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 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하. 쌍용CN이는 계속 모아 가시면 네네.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하겠다 싶으면 한일시멘트나 삼표시멘트가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놓으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쌍용CN이는 변동성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삼성전자처럼 꾸준하게 가는. 삼성전자요? 그렇죠. 무겁죠.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번 테마가 불면 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쌍용CN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러면 한일시멘트하고 삼표시멘트 하시면 돼요. 단 최근의 경향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따라서 하면 그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그럼 네네. 100% 물려요. 어허.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물리면 이게 왜냐하면 데드캣 바운스이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끝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쌍용CN이는 안 떨어져.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네. 올해 시장을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는 쌍용CN이를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다. 다들 웃으시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올해가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은요 네. 안정적인 주식을 좋아하고 잃지 않는 투자. 예, 그리고 약간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따먹기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한일시멘트하고 삼표시멘트 변동성 따먹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근데 수혜로 그걸 또 잠깐씩 아무나 할 수 먹는 있는 건 거고. 아니죠. 네? 그거를 또 트레이딩에 능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종목들은 트레이드가 어렵지만 계속 저점을 앞으로 높여가기 우상향하는 때문에. 종목들은 트레이드가 되게 쉽죠. 왜? 지수가 떨어졌을 때 크게 LG노텍 같은 게 네, 대표적인 맞아요. 경우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트레이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종목들 트레이딩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나중에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갈 주식 트레이드하기는 너무 쉬운 네. 거죠. 또 내일 또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뭐 오늘의 고점이 또 내일의 저점이 되니까 그 그런 카카오 같은 기회선 괜찮을 것 경우가 같아요. 트레이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계산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네.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쌍용CN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 너튜브 실시간으로도 많은 내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주 여러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네. 의미냐면요. 아름다운 투자자들의 아름다운 종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주 여러분이라고 아름다운, 네. 부르고 있는데 네. 오늘도 미주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 김지민님이 단골 미주님. 단골 미주님이시죠. 의학 나왔다. 내 종목 잘주 이노텍 만세 까르르. LG노텍 축하드립니다. 주주분이시군요, 네, 지민님. 들고 계시면 좀 든든하겠어요. 또 좋은 전망 해주셨으니까. 아이디 뿌잉뿌뿌님이 부인부부님도 단골이세요. 뿌잉푸푸님 한 번 오셨었어요. 네. 이노텍 다시 고점 가는 건가 했는데 오. 선영 대표님 어떻게? 4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뭐. 네, 다시 가는 거죠. 네, 근데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숟가락 올려보면은 이제 트레이딩이 왜 쉽냐면은 어차피 얘는 저기 위에 가 있을 애기 때문에 네. 내려갈 때 뭐 물린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어차피 예,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G노텍은 갈 길이 멉니다. 어, 네, 갈 길이 멉니다.
찍고 목마르다. 아까 다시 얼마 트레이딩 유효. 네, 1차 금액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건 1차로만 아. 1차로 그럼 뭐 100만 원 가는 건가요? 100만 원까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그건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격대를 올리면 네. 시청자들이 약간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서 어.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45만 원. 한 분만 네.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침멍크님이 카카오는 규제당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문어발 이미지가 약해진 듯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제고 규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자꾸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플법하고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이거 규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주가의 핵심 가치가 자꾸 희석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왜 삼성그룹들, 삼성전자가 M&A 전문가니까 왜 M&A를 안 할까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A를 안 할까요? 그 보면 답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알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실시간으로 4시부터 5시까지 너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너튜브에 종목 콕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미주분들이 갖고 있는 잘주와 못주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종목에 대한 진단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미주님들의 너튜브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잘난 주식 뒤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주식이죠. 앞으로 잘라질 수 있는 못주를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BTS 콘서트 아직 못 가봤니? BTS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레포트 제목도 있을 정도로 BTS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 증권사들의 긍정적 성장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최저 밸류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미들의 환호가 주가의 환호로 언제쯤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못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실적을 봐주세요. 오늘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못주는 서부 T&D입니다. 숨겨진 리오프닝 수혜주, 부동산 개발업체로 신정동 서부터미널 복합물 개발에 따른 자산가치 향후 상승 기대감 등 숨겨진 리오프닝 수혜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호텔 실적과 카지노 입점 모멘텀까지 이제 못주에서 탈피해서 잘주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못주는 KB금융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올해 금리 인상 이슈로 관심을 받던 금융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꼽히는 KB금융, 2월 52주 신고가를 찍고 흘러내려서 현재 V자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인데요. 금융주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의 마지막 못주는 바로 포스코입니다. 나의 시대가 다가온다. 포스코, 사상 최대 실적이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이달 포스코는 여령 강판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오늘 또 추가 인상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경기 민감주 섹터에 관심이 또 오고요. 또 가격 전가로 마진 확보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철강주의 시대도 이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로는 하이브, 고려아연, 서부 T&D, KB금융, 포스코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못났지만 내일은 잘난 주식으로 변화할 못주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와 함께 못년이들의 힐링 토크 시작해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못난 주식 5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KB금융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 FOMC 회의 직전에 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은행주들도 소폭 반등하는 양상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변수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쉽게. 정말 정말 쉽게 쉽게 해드려야 정말 됩니다. 쉽게. 일타 강사처럼 해주세요. 은행주는 금리 올라가면 좋다 그러죠. 그렇죠, 네. 보통. 원래 그렇잖아요. 뭐 예대 마진 따먹기 그래갖고 네. 막 뭐 자기가 대출할 때는 비싸게 받아먹고, 그러니까 뭐 대출할 때는 싸게 받아먹고, 뭐 대출해줄 때는 비싸게 받아먹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무조건 좋다 그러거든요.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역사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조금 어려운 건데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원래 수요가 많아서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공급이 지금 어쩔 수 부족해서. 없이 그러니까 유동성을.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려야 되는데 경기는 안 좋게 되면 네. 은행주는 예대 마진 올라가더라도 리스크에 따른 손실이 크게 나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국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은행에서 러시아 국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문제가 생겼다 해보세요. 네. 요즘 국제 글로벌 은행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얘기예요. 내가 푼돈 먹으려다가 목돈 깨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나요? 그러니까, 네, 쉬워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영향에 따라서 또 은행주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도미노 보세요. 현상으로 이쪽에서 안 좋은 게 이쪽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또 이렇게 나오겠네 채팅창에서 인상 좀 그만 쓰고 방송하세요. 웃으면서 웃을까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 저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네네. 만약에 중국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 중국의 어떤 회사채가 문제가 되거나 어떤 약간의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국내은행에서 또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그죠. 익스포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국에 사업을 하거나 러시아에 사업하고 있는 회사가 그쪽에 대한 부분들을 못 받아버리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때 한 번도 경기가 나빴던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은행주는 조심해야 이거죠. 그럼 내일 FOMC 결과 뭐 25bp 인상으로 나올 텐데 그거에 따른 뭐 데드캔 바운스도 없을까요? 25pp 인상하면 더 안 좋죠. 원래 50p 근데 인상해야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파워라지 또 실수하는 것 같아요. 25bp 인상해갖고 지금 이 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7.9에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그러니까 연간 기준에 10% 나왔어요. 월간 기준 0.8이고 못 잡아요. 그러면 우리 파워라지 죄송한데 또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좀 올리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뭐 올해 7번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려도 금융주는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니 경기가 떨어져 버리면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빌려주는 거에 대한 그 이익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못 받을 돈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은행권이 문제가 생겼던 거는 전부 다 이런 사태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근데 뭐 얼마 안 된다 뭐 이렇지만 그게 금융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프라임 쪽이니까 뭐 대출을 굉장히 담보 다 잡았는데 괜찮다. 원래요 큰 사건은 은행에서 프라임에서 터진 게 아니라 서브프라임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은행의 금융 구조를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안 터지는 게 은행주에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터질 때는 좀 피하시고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물가도 잡히고 경기 우려도 없으면 그때 은행주 다시 투자하세요. 김성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은행이 진짜 돈만 받고 이제 예금 인출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은행은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익스포저가 이번에 사실 시티그룹이 되게 익스포저가 많이 됐어요. 이제 러시아 쪽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 전체 이제 러시아 쪽 익스포저 된 금액이 우리가 연준이
계속 양적 완화를 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간 딱 그 금액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 러시아 익스포저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어쨌든 연준도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걸 따르면은 이제 은행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뭔가 이제 정말 서브프라임에서 터지게 되면은 은행 자체가 휘청할 수 있고 사실 시티은행이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탑이었어요. 연봉도 제일 높았고. 근데 금융위기 한번 얻어맞으면서 서브프라임이 제일 많이 얻어맞으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러시아 익스포가 돼 있다고 하길래 여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넘어간 것도 사실은 하마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행은 이제 투자하실 때 정말 이제 예금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또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그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참 그거 찾기 어렵죠. 그거 어려워요. 안 네, 가르쳐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둘 라임 다- 사태 알잖아요. 그것도 네, 터졌죠. 긍정적으로 보진 라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KB금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올라갈 때마다 팔고 팔고. 당분간 쉬어라. 그거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네. 아예 그 섹터. 제가 신규 방송을 매수는 말아라. 아예 하지 않는다. 방송을 제가 하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들 자본시장에 금융시장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표님 스마일. 그래? 스마일. 웃으셔야죠, 네. 그래요. 네, 웃음을 자본시장에 유지하셔야죠. 냉정하게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논리적으로 하되 네. 말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고 딱 떨어지고 나서 또 전문가들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열심히 잘 논리적으로 하되 진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제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네. 참고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사실 그 은행주를 금리 인상과 너무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은행주가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지만 사실은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모주입니다. 이제 포스코 이제 김선웅 대표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왜 오늘의 모주로 가지고 오셨어요? 포스코가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제 네. 지금 또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크리컬, 이제 경기 민감 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철강주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철강이 예전에 중국 내에서 이제 철강 붐이 불었을 때 없었거든요. 철강이 없었어요. 살려고 해도 없어가지고 중국을 다 빨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경기가 좀 불안정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딱히 이제 그렇게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쪽 엮여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런 철강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겪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이슈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고 두 번째로는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거를 상장을 안 시킨다는 거에 저는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렇죠. 네. 이걸 만약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안 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네. 앞으로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좋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이제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했을 때는 이제 물적 분할한 기업을 이제 상장하지 않는다는 거에 점수를 좀 많이 줬고요.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포스코 버려야 돼요. 네, 이거 버려야 돼. LG 에너지 솔루션 꼴 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민감주 꼭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 철강주 중에. 그러니까 탑.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로 남아 있는 거고 포스코 사업 부분을 비상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철강 쪽을 이제 네, 비상장 철강 쪽으로. 쪽을 네, 맞습니다. 비상장으로 남고 지주사가 남게 네, 된다는 투자 거. 쪽으로.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 경기 민감주인데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시장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럼 시클리컬에 접근을 하는 게 괜찮습니까? 저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기사로 나왔을 때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냥 뿜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러시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러시아 이슈 나오기 전에 사실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냥 그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만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에 S 정도 나올 수준이었지 지금처럼 대놓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거의 불을 그냥 지펴버렸죠. 원자재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근데 이거는 어쨌든 러시아 이슈가 정리가 되게 되면 어제 보셨잖아요. 조금 그쪽에서 괜찮은 얘기 나오니까 유가 확 급락해버리고 관련 원자재 다 급락해버리고 금값 급락해버리고 그러니까 그쪽 상황만 풀리게 되면 정말 빠르게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오버스럽다는 걱정인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 저는 사실 시장을 좀 강세적으로 보는 느낌. 네. 나중에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시점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도 빚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계는 시크릿걸 따라가는 게 정말 기본적인 어떤 투자를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영규 그리고- 대표님 혹시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뭐 지금 경- 뭐- 스태그플레이션 뿜었다고 하셨어요. 뿜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는 안 가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5.2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1.6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제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유가가 이제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중국에 이제 이게 이 최근에 중국이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는 친미였거든요. 근데 사우디하고 얘기해갖고 지금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로 그러니까요. 건드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미국이요. 네. 자기의 패권 통화에 대해서 누군가 건드렸을 때 그걸 가만 놔두는 걸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만둘 수가 없죠.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도 엄청 심했는데 이건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아마 올해 내내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럴수록 실적되는 종목들만 해야 된다. 그리고 시크릿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점수는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싸거든요, 다들. 네. 떨어질 건 없지만 은행주도 떨어질 건 없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좀 차라리 저는 LG이노텍 하겠습니다. 갑자기 LG이노텍으로. 포스코보다는 네. LG노텍. 포스코가 PBR도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지나친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차세대 전지 이쪽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지 쪽도 관련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포스코에 또 다른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전지 부분도 있고 아까도 앞에서 LG노텍 말씀드릴 때 어떤 한 이슈에만 엮이는 종목은 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사실은 이번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러시아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희귀가스, 반도체를 만든 희귀가스 문제가 좀 네온가스.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네온가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 전 세계 철강 업체들 탑 5까지 쫙 뽑아보면 다 러시아, 중국이에요. 근데 그 맨 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포스코가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그 철강에서 불순물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거기서 재가공되면서 그런 가스들이 나오는데 포스코에서 이번에 네온가스를 생산한 설비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같은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에 반도체 상계품목 수출 안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포스코도 좀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냥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나서지 않은 건데 포스코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뭐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 물론 그만큼의 양을 가져오지는 못할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를 길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포스코를 투자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포스코 홀딩스가 2030년까지 기업 가치 3배 이상 높인다고 했는데 네. 그러려면 M&A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HMM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네. 가능합니까? HMM이요? 네. 무리수를 두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물론 뭐 돈 많고 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딱 그냥 들었을 때 HMM 지금 당장은 무리.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크릿걸 업종을 좋게 보시는 편이 있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또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HMM이라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호재는 너무 호재로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나오셔서? 오늘 제 인상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웃어주셨어요. 웃어주셨어요? 그래요? 그거 뭐 얘기해서 웃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네. 좀 웃으면서 할게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웃는 거요? 지금 잘 웃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의 그 미소 천사님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주코치님 두 분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그리고 김선영 LNS 홀딩스 대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과 또 시장에 숨어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저희가 늘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지해드린 것처럼 우리 다시 보기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잘주와 못주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해서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과 내일도 함께 하시죠. 네, 콕톡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미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인사해.